자, 오늘은 이제 2학년 역사, 자, 교과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내용만,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몸풀기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10분 정도 집중해서 열심히 듣자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앞으로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필기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교과서를 어떠한 문제집, 학습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다 여기 교과서에서 나올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말한 교과서 내용, 중요한 내용, 밑줄 긋고 필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잘 따라옵시다. 자, 일단 오늘의 교과서 학습 목표 여기 나와 있죠? 오늘의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학습 목표 첫 번째, 역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자, 다시 적어줄게요. 이거는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교과서 12페이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11페이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이게 12페이지죠? 여기 12페이지. 여기.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내용.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교과서 11페이지 역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사의 의미.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선생님하고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줄, 역사의 의미.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주변에서 역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어떻게 쉽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내용이 나와 있죠? 서점에 도서관. 이 서점이나 도서관에 많은 역사책이 있대요. 자,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많은 역사책이 있으니까 그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 영화, 뮤지컬 많죠. 뭐 예를 들면 드라마, 뭐 영화, 뭐 영화로는 대표적인 게 뭐 명량, 그 최민식이 주연했던 이순신 장군 나왔던 명량, 뭐 조인성이 주연했던 조인성 뭐 남주혁 등이 나왔던 안지성 같은 거. 뭐 드라마도 뭐 역사 드라마고 많죠. 뮤지컬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많은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접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을 통해서 역사를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이 뭐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나 어렸을 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먼 길을 몇 킬로를 이렇게 걸어 다녔다. 옛날에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뭐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책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상적으로 뭐 드라마, 영화, 뮤지컬도 역사를 소재로 한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뭐 어른들에게 듣는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게 뭐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네 번째 줄부터 중요한데, 선생님이 형광펜으로도 막 칠했죠. 자,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일까? 자, 이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역사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즉,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며, 자, 여기서부터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란, 즉,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일본군을 격파했다. 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뭐,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역사잖아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 다음,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과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일컫는다.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 뭐 문화재 같은 거 있잖아요. 문화재 같은 거. 이 물질 문명, 문화재 같은 거. 뭐 여기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역사서 같은 책.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집터, 유적지, 뭐 문자가 새겨진 뭐 이런 거, 그리고 고려 청자, 뭐 이런 것 등이 예, 그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 지금 여기 교과서 5번째 줄 하고 있어요. 여기 교과서 5번째 줄 하고 있어요. 자,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 뭐 정신적 유산, 뭐 정신적 유산이라는 거는 뭐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우리 뭐 민족의 뭐 민족혼 그런 것 같은 거. 우리가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로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뭔가 고유의 것 있잖아요. 우리 뭔가 고유의 것. 우리가 아무리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도 뭐 중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뭐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머리가 시커멓고 뭐 외모적인 거, 뭐 이렇게 피부 색깔은 약간 황색이고, 자, 아무리 모습이 똑같아 보여도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의 정신, 일본은 일본의 정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유산, 이런 거를 포함한 모든 발자취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역사다. 뭐 물질 문명, 정신적 유산, 자, 이거를 뭐 구분하지 말고 인류가 남긴 모든 것이 역사다. 인류가 남긴 모든 것이 역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역사다. 자, 그래서 역사는 이제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인류가 남긴 모든 것을 말한다. 조금 더 인류가 남긴 모든 것을 말한다. 이거를 세분해서 말한다면 인류가 남긴 모든 것이라는 건 인류가 남긴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라고 이렇게 좀 더 나눠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교과서 이제 7번째 줄.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할 건데, 자, 역사의 2가지 의미. 자, 역사라는 말에는 크게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로 객관적이다. 객관적.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기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자, 그 사실로서의 역사,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 아까 말했듯이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다. 왕건이 고려를 세웠다. 대주영이 발해를 세웠다. 자,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 당연히 객관적이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뭐 이순신이 일본군을 격파하고 대주영이 발해를 세우고 사실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는 팩트라고 말하죠. 팩트. 사실이라는 건 팩트, 객관적.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들어가면 팩트, 객관적이다. 사실은 영어로 팩트,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 이렇게. 그 다음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기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자, 이 기록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이라는 것이 왜 주관적인가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중국 진시황에 대한 두 역사가의 쓴 기록을 보자. 자, 진나라의 진시황은 나라를 하나로 합치고 이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합치고 흉노의 침입을 막아내고 중국의 기틀을 다졌다. 자, 그래서 진시황은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합치고 흉노의 침입을 막아내고 중국의 기틀을 다졌다. 자, 반면 이거는 그래서 진시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을 쓴 거죠. 이거는 진시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내포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진나라의 진시황제는 무리한 토목건축으로 재정을 낭비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다. 이거는 진시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진시황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이 진시황에 대해서 진나라의 시황제, 즉 진시황제에 대해서 같은 말을 쓰는데 이 기록자의 어떤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주관적이래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진나라의 시황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이 긍정적인 내용을 뽑아내서 긍정적인 내용을 쓴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진나라의 시황제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원래 사람이 좋지 않게 보면은 안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사람을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자, 그렇듯이 진나라의 시황제를 싫어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만을 뽑아내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만을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관점과 해석에 담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과거 사실 중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 이미 이거 자체가 주관적인 거죠. 이 기록이라는 게 자체가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기록하는 사람은 과거 사실 중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을 선택, 이것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써야지 저 사람이 안 좋게 보인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을 뽑아내서 쓰는 거, 이미 이것 자체가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관을 담아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러한 역사가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나라의 진시황에 대해서 안 좋게 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쓴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워봅시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 팩트. 일어난 사실 그 자체 팩트. 대조영이 발효를 세웠다. 그 팩트. 그래서 객관적이다. 객관적인데 이 사실은 이제 기록을 하겠죠. 뭐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는 거, 그리고 뭐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흉노를 막았다는 거, 그리고 뭐 무리한 토목건축을 했다는 거,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을 할 때 이거를 다 써야 되는데 진나라의 진시황제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좋은 기록을 많이 뽑아서 쓰고, 진나라의 진시황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기록을 대체적으로 많이 뽑아내서 쓰고. 자, 그래서 이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입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 자, 그래서 어떠한 뭐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어쩌고 저쩌고 역사 하면은 객관적.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뭐 기록으로서의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주관적. 자, 이거 내용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바로 역사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사실로서의 역사, 자, 팩트, 객관적, 기록을 한다, 적는다. 이 적을 때, 이미 적을 때 사실 이 A4 용지 한 장에다밖에 못 적는데, 예? A4 용지 한 장에다밖에 못 적는데, 한 장에다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쓰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쓰시오. 진시황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시오.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자, 그래서 이 한 장 분량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진시황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좋은 내용을 대체적으로 많이 쓰겠죠. 뭐 8대2, 안 좋은 거 8, 좋은 거 2, 뭐 안 좋은 거 9, 좋은 거 1. 그래서 8대2, 뭐 9대1. 아니면 그냥 다 안 좋은 거 쓰던가. 자, 그래서 이미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 주관적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뭐 모르면은 뭐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해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11페이지에 대해 역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역사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여기 나와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며, 그리고 인류가 담긴 모든 발자취를 말하는 거다. 인류가 담긴 모든 발자취. 그 모든 발자취라는 걸 좀 나눠서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렇게 나누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실로서의 역사, 일어난 사실 그 자체, 사실, 팩트, 일어난 사실 그 자체, 객관적, 기록, 이미 내가 무언가를 어떠한 사실을 선택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냐하면 A4용지 한 장밖에 못 쓴다고 치면, 그 분량에 채워 쓸 수 있는 게 분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어쨌든 뽑아서 써야 되니까 쓸 수 있는 건 A4용지 한 장밖에 안 되고, 자,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뽑아서 쓸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사 연구 방법인데, 역사 연구 방법, 여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이제 지나간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옛사람이 남긴 흔적인 사료를 통해 과거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역사사, 재료료. 자, 그래서 역사의 재료, 사료. 자, 그래서 역사의 재료. 그래서 사료라는 거는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요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 뭐 고추장, 뭐 이렇게 뭐 조미료, 뭐 물, 뭐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는 바로 이 사료라고 볼 수 있죠. 자, 역사사, 재료료. 그래서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 자, 그래서 이제 사료라는 것,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로서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모든 거를 말한다.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모든 것, 뭐 문서, 기록물, 그림, 지금 교과서 세 번째 줄이에요. 그림, 도구, 유물, 집터.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 자, 그래서 사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모든 거로서,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 사료, 역사사, 재료료,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는 이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의 재료인 사료를 바탕역으로 해서 고고학, 뭐 인류학, 뭐 이러한 학문 방법과 그리고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자,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료가 있어야 돼요. 사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러한 고고학, 문화, 인류학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방법.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있어야 되고, 이 사료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떠한 고고학, 문화, 인류학 등의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역사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가 사료구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대요. 우리가 우리 백종원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백종원 같은 사람. 이 재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재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떠한 요리를 완성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료를 가지고 백종원이 요리 재료, 뭐 고추장, 뭐 기름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 방법을 연구하듯이 자, 역사가는 이 사료를 가지고 어떠한 이 고고학, 문화인류학 이러한 학문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역사적 내용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계속 말했지만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가 사료다. 그리고 이 사료 그냥 이것만 알면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자, 역사의 재료인 이 사료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구나.
뭐 그 정도만 알면 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료가 근데 100%다 진실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사료를 조작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을 조작해가지고 뭐 한반 뭐 독도가 일본 땅이다 뭐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뭐 쥐들이 자료 같은 거, 이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재료인 사료, 이 사료 같은 걸 자꾸 조작을 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서 헛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사료가 모두 진실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조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료에는 기록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되거나 조작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료 검증이에요. 사료 검증. 자, 단순히 이 사료만 갖고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이 자꾸 자료를 조작해서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료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검증하는 작업을 사료 비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사료를 검증해가지고 역사가는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를 서술한다. 사료를 검증해서 역사를 서술한다. 뭐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역사 연구 방법. 자, 복수해 봅시다. 역사는 사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자, 근데 사료가 100%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이 검증을 한 이후에 검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연구가 끝나면 이제 역사를 서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는 거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역사. 여기 이제 보면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면 인류가 남긴 모든 것을 말한다. 인류가 남긴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자, 그리고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사실, 팩트, 객관적, 기록,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역사가 본인이 선택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다. 내용이 사실 뭐 중요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11페이지에서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라고 하세요. 아니, 찾아보라고 하세요가 아니라 1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다 각자 다르게 말할걸요, 아마. 어떤 학생은 첫 번째 줄이 중요하다. 어떤 학생은 세 번째 줄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 그래서 어떠한 거를 선택해서 기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관적이다. 그 다음 마지막 12페이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사료를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고, 하지만 이 사료가 좀 조작되거나 가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료를 엄격하게 검증을 하고, 이 검증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연구가 끝나면 역사를 서술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수업은,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 12페이지 문화 속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1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은 이렇게 역사가 순서대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자, 구글 클래스 과제 잘 하고, 자, 오늘 수업